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rintf라는 걸 우리가 계속 썼단 말이에요. 제가 printf는 뭐라고 했죠?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 출력인가요? 뭐 출력은 출력이긴 하죠. 근데 그냥 출력이 아니라 표준 출력이라 했잖아요. 표준 출력. 그러면 얘를 쓸 수 있는 게 왜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요 위에다가 include stdio. 자, 얘가 뭐의 약자라 했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라 했잖아요. 표준 입출력에 관한 모음이죠.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 얘 들어가 보면 여기 printf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printf 나오죠? printf. 자, 그래서 이번에는 printf 말고 얘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표준 출력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을까요? 표준 입력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표준 입력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input이라고 써볼게요.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표준 출력이 printf라면 표준 입력은 뭐냐면 scanf. 요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scanf 같은 경우는 일종의 외부 대행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부 대행업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 scanf가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자, 고객한테 입력받을 값을 내가 어디다 넣어줄까? 그러면 이때 scanf한테 우리가 뭘 넘겨줘야 되냐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원래 위치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scanf한테 정수값을 input 변수에다가 넣어달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d.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데 얘는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한번 출력만 해볼게요. 입력한 숫자 %d scanf가 아니라 이렇게. 자, 실행해볼까요? 이 sca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F5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입력을 하면 얘가 그냥 출력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scanf 같은 경우는 뭐야? 안녕이 왜? 안녕이라는 게 있고요. 끄시고 잠깐 주소 걸게요. scanf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너 정수 빨리 하나 입력해라. 그러면 정수 아닌 값을 여러분들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 한글 입력해볼게요. 뭐 한글이나 영어 한글 써볼까요? 안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쓰레기값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숫자를 입력하려면 숫자를 입력해야죠. 13. 그러면 입력한 숫자가 인풋에 들어가서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다시 이 녀석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stdio예요? 아니죠. 표준 입출력에 관한 모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저번에 이제 기초 시간에 했던 건데, 얘 std가 뭔 뜻이다? 그렇죠.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는 무슨 뜻? 그렇죠. 인풋이라는 뜻이죠. o는 아웃풋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rintf를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scanf를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printf를 뭐라고 생각해라 했죠? 제가 얘는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모니터. 그 다음에 scanf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키보드 입력이라고 생각하죠. 키보드. 여러분들 키보드로 코드 치거나 뭔가를 입력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나이라는 걸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걸 알면 여러분들이 백준이나 코드업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코드업 기초.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뭘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냥 변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죠? 뭘 넘겨준 거예요, 얘한테? 넘겨준 값이 있나요? 여기 지금 age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뭐 들어간다 했어요? 쓰레기 값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쓰레기 값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10이라 썼어요.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넘긴다? 주소값을 넘겨줘야죠. 주소값.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가 고파서 내가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 저희 집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중국집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나 짜장면 하나, 요즘은 짜장면 하나 배달 안 해지만 짜장면 하나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 하나 좀 배달해주세요.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D가 이 녀석이 뭐냐면 정수 하나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장면 하나 달라고 한 거예요. %D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갖다 달라 해야 돼요.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근데 값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집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 방 안에, 여러분들 집 안에 1, 2, 3이 들어가 있는 게 궁금해 할까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중국집이 여러분들한테 음식만 맛있게 배달해주면 끝인데, 여러분들 방 안에 1, 2, 3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방 안에 뭐 강아지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안 궁금하단 말이에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궁금한 거는 이 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 주소가 궁금한 거죠. 어차피 여기에 요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여기다 넣어주면 얘 날아간단 말이에요. 요 데이터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럼 얘한테 뭘 준 거라고요, 다시? 그렇죠, 1, 2, 3 준 거예요, 1, 2, 3.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야, 내가 너 대신 숫자 하나 입력 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넣어줄까? 라고 물어본 건데 1, 2, 3을 줘버린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주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주문하면 여러분들 주소를 이제 줘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일상생활이랑 쉽게 빗대어서 설명하면 돼요. 스캔F를 주문하다. 어떤 걸? 뭐 여러분들 짜장면을 하나 주문했어요. 어디다가? 안산시 고잔동 1, 2, 3 뭐 4번지로 뭐 주문해다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라고요? 야, 주문 똑같은 거예요. %D는 쉽게 말해서 먹고 싶은 음식. 그 다음에 얘는 주소. 어디로 배달해달라는 그런 주소인 거죠. 그래서 스캔F가 바로 주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정수 하나만 지금 배달해주세요. 어디로? 여기로. 키보드한테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에다가 한번 내가 여러 개를 입력을 받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gs랄까요? 왜 ags일까요? 자, 숫자를 3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명도 요 이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 개 받는다면 복수로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숫자 몇 개 저장 가능하다? 그렇죠, 3개 저장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쓸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ags의 0번째. 자,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사실상 요거는 뭐의 줄임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얘는 이거의 줄임 표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ags의 0번째 공간으로 간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간에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간 안에 예를 집안에 방 안에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그냥 곰돌이 인형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D가 곰돌이 인형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돌이가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소가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소 넘겨줘야 돼요. 주소. 그러면 이렇게 이거랑 또 똑같은 게 있죠. 어떤 거? 그냥 ages 플러스 0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ages 0번째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이제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굳이 배열문법으로 쓰고 싶다. 여기다가 배열문법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age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주소값을 넘겨줘야 된다. 보통은 이걸 많이 쓰죠. 이게 편하니까. 왜냐면 길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출력도 해볼까요? 콩은 이용해서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0, 1, 2니까 i 뿔뿔 printf 퍼센트 d 번째 사람 나이 사람의 나이 어떻게? 별 ages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뭐도 넘겨줘야 돼요? i 플러스 1 할까요? 그래야지만 1번째, 2번째가 나오겠죠. 자, 사람의 나이 입력해달라 하죠. 자, 10 입력해볼게요. 20, 30 깔끔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나이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스캔F한테 우리가 요걸 이제를 주소값을 넘겨줘야지 값을 넘겨주시면 안 된다. 요 개념을 잘 유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